안녕하십니까, 이종민 1등 영어 이종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주제는 절대 답지를 뺏지 마라. 결국엔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최종점은 대입입니다. 그 대입의 성공을 위해서 미리미리 어린 학년에서부터 조기 교육을 열심히 시켜오고 계신데요. 자, 만약에 이 시작부터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는 되게 심각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애정에 비해서 오히려 그 결과는 너무나 수습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경우를 저는 고등과정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과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철저하게 저는 학습 역량도 습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이 미리미리 주어진다면 정말로 가치가 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라면 그 피해도 막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학년 교육의 중요성을 지금 많이 느끼면서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희망적인 건 이 어린 아이들,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하다, 우리 친구들 정말로 훌륭할 수 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많은 반성을,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해라라고 다그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먼저 공부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비록 너무나 여리고 약할지언정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어려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면 그 나이에 맞게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 그런 입장에서 답지도 뺏고 어머니께서 채점해 주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실천, 어떠한 실천을 하는지 올바른 판단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부모님들 10중 9분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 극진하십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10중 9분의 실천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부모님도 안타까울 거예요. 내가 정말로 노력을 했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고등과정에서 그 안타까움을 느끼신다면 우리 아이도 너무 스스로가 안타까울 거고요. 그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잘 안 바뀝니다. 경험을 해봤을 때. 단연간 정말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왔어요.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습관입니다. 공부 못하던 친구들은 계속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하는 환경을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제발 답지를 뺏지 말아주세요. 고등학생인데요. 신규생이에요. 과제를 냈습니다. 숙제검사를 해봐요. 저도. 문제집이 깨끗해요. 풀긴 풀었어요. 나름 풀긴 풀었는데 제가 보기엔 깨끗해요. 별로 공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첫째, 채점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친구 채점이 왜 안 돼 있지? 선생님, 채점을 해야 돼요? 이런 답이 나오면 저는 그 다음부터 할 말을 잃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아이 입장에선 너무나 쉽게 그 생각이 나온 건 여지껏 스스로가 채점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지금 현재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한 학생은 과연 이 고등학생인 나이에 부모님이 채점을 하고 계실까?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열정이 많이 식었을 수도 있고요. 거의 체념이실 거예요. 왜?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 실천했던 그 흐름대로
지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거의 체념이에요. 교육은 장기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대입에서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님들, 초등부터 적절한 올바른 방향을 찾으시고요. 꾸준하게 일관되게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의 접근법은 아이들 학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자기주도의 습관을 마련해 주는데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답을 베낀다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만 못 믿는다라는 이유로 답지를 뺐고요. 부모님이 채점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시면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생각이에요. 우선 아이가 베끼니까 공부가 안 된다. 우선 숨겨서 아이가 직접 문제를 풀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실 수도 있지만, 과연 아이가 그렇게 뺏겨서 하는 아이가 답지만 뺏었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지나 실천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당위성, 그리고 채점까지 하면서 본인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성취감과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도 느끼면서 그 모르는 부분을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의 가치도 한 번의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또 저도 문득 드는 생각이 선생님 말은 쉽지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지금 초2 학생도 제가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3 학생도 저랑 호흡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자마자 직접 채점해.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모습이 학습 습관이 잡혀있는 친구 같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의지도 약해 보였고, 과연 우리 학원 와서도 잘 적응을 해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던 친구인데 너무나 고맙게도 잘 적응해 주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채점도 시켜보니까 잘합니다. 초등부터 스스로가 문제를 풀고 스스로가 채점을 하고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정말로 필수적이에요. 자, 별것도 아닌 어떠한 습관인 것 같지만 부모님이 채점을 해주시게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못 갖고 그냥 문제까지만 풀고 숙제를 다 했다는 당위성으로 끝납니다. 문제를 푸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 특히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는 과정을 겪기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가치는 나의 삶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과정이란 걸 반드시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이들을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교육의 과정이란 걸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답지를 뺏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